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고, 간단히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은 한번 짚고 갈 만한 것 같아요, 지금쯤에서. 자, 유전자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퍼스트 무버를 노리는 기업인데, 음, 문제가 여기 적혀 있듯이 임상 처음엔 임상 3상이라고 했었죠. 임상 3일상에 오염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고 최근에 전환사체 발행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 엘릭 스미스 주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상 오염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거 문제가 당연히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 사람 몸에 25,000개 유전자가 있는데 치료용 유전자가 단백질과 효소를 만들어내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젠시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VM202 DPN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죠. 그래서 이 혈관의 신생 및 이런 신경세포 재생 원리를 이용해서 다리 근육 주사 이쪽을 신경병증을 치료하는 계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원래 최초 계획은 이랬어요. 작년 9월 2일에서 6일 정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락업하고 그리고 9월 23일에서 28일 정도에 이 사이에 탑라인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상 혼용 오염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효성, 안정성과 유효성을 그리고 안전성이죠. 안정성과 이제 유효성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대조군 대 플라시보 대조군 대비해서 이상하게 농도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데이터 심층 분석을 원래 10월까지 하고 11월 18일에서 20일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서 FDA 제출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원래 올해 1분기에 FDA 허가 미팅을 하기로 돼 있었죠. 근데 이게 다 날라간 거예요.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12월에서 1월 정도에 밝히겠다 했는데 이게 계속 밀렸죠. 12월에 발표하겠다 했는데 1월로 밀렸고 1월에서 지금 2월로 밀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발표가 나온 겁니다. 발표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임상 오염이 아니래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제 가서 공지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요 공지사항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임상 3상이었는데 이거 1상과 2상이라고 이제 나눠놨죠. 그래서 3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그리고 1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해서 이제 12개월까지 이제 분석을 한 거고 내용은 요거를 다 읽어보시면 홈페이지 가면 있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임상 3상은 3-1상은 오염이 아니다. 이 말은 즉 실패다. 뭐가 실패냐? 안정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입증이 됐다. 굉장히 안정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정됐는데 유효성 부분에서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진통제 효과만 제대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죠. 화이자의 리리카라던가 신발타라던가 뉴로텐이라던가 진통 효과만 있어도 이게 부작용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헬릭 스미스나 이제 부작용 자체는 좀 낮은 편이고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 대체제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재생이 되느냐 이 부분이 재생의학이 되느냐 이 부분이 좀 화두였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증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선 이제 사측에선 주장을 하는 거죠. 6개월, 9개월, 12개월 이거 다 보니까 엔젠시스가 몸에 체내에 남아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건 재생의학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결과가 나오면 보면 되겠죠. 현재 회사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 지어서 보면은 임상 3일상은 실패, 3-B상은 대성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회사 측에서. 그리고 결과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오케이,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3일비상 대성공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봄 정도에 이제 뭐 3, 4월 정도 해가지고 봄에 추가 임상을 하고 싶다. 이거는 뭐 FDA에서 허가를 해주면은 뭐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21년 환자 모집을 해야 되니까 2021년 이제 후반에서 2022년 정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도출해서 이제 시판 허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2023년 정도에나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경우에 2023년 정도에 될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가능성 보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한 3년 정도는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뭐 돈도 필요하고 한데 작년에 뭐 받아놓은 뭐 사채 같은 경우는 어, 작년에 2월 19일이었죠. 이번에 800억 전환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운영 자금이 250억이고 이제 550억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이제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차원에서 상환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상환을 했느냐, 이걸 다 상환했던 걸 다시 받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시비 발행은 뭔 뜻이냐, 이게 그 2018년 9월에 1000억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1000억 정도 발행했고 이게 작년 12월에 확인했을 때 공시에 이제 840억이 남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달에 2월 10일에 334억 5천만 원, 약 335억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에 215억을 시비 물량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그럼 이게 약 550억 정도 돼요. 그럼 상환한 다음에 이걸로 다시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에 시비 받은 거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운영 자금, 본인들이 임상 진행하고 해야 되는 앞으로 일들이 있으니까 250억은 운영 자금으로 받고 550억은 조기 상환했던 거 다시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피싱 단가가 낮아지죠. 이제 75%에서 5만 1,000원대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뭐 정확하게 계산하면 나올 텐데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5만 1,000원대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한번 일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임상 3상을 추가적으로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쪽으로 이제 추가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보고, 그리고 그동안 조금 쉬어갔던 족부궤양 쪽 부분 같은 경우도 쉬어갔다기보다는 신경을 조금 덜 쓸 수밖에 없었죠. 모든 총력을 이제 신경병증 쪽으로 이제 투입을 했으니까 엔젠시스 쪽으로 해서 이번에 임상 오염 밝히는데 총력을 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무언가를 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기업 자체에서. 이제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시 여러 곳에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추가적으로 다음 임상 진행 중인 것도 임상 2상 1상 다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아니라 좀 다양한 기업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는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한 8만 원 부근 정도는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종목인데 뭐 지금 이거는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지선을 이탈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기업 자체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변수가 생겨서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 동향이 될 수 있겠죠. 산업 동향에 변수가 생겨서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외부 변수도 물론 있었죠.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외부 변수도 있었지만 지수가 밀리고 하면서 전체적인 수급이 안 좋아졌으니까. 하지만 기업 자체의 변수가 생긴 거죠. 여기서 시비 발행 나오고 하면서 리피싱까지 생각하면은 5만, 아까 말씀드렸지 5만 원 초반 정도까지도 뭐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요 구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5만 7천원에서 6만 3천원, 기존에 과거에도 좀 의미 있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과거에 좀 의미를 두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기존에 여기서 저항을 받던 구간이 5만 7천원이고 이제 돌파해서 추가로 넘어가던 구간이 6만 3천원 구간이에요. 아주 큰 저항이나 지지선까지는 아니어도
단기적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57,000에서 63,000 요 사이를 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다가도 이제 한 차례 임상 뭐 3-2 이상 되겠죠. 뭐 진행한다라고 해서 뭐 구체적인 무언가가 또 나오면은 제시되고 FDA에서 나오면은 이제 8만 원 정도는 회복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8만 원을 회복 못하면 언제든지 추가 하락이 가능성이 있다. 요 개념만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8만 원 쪽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회복을 실패하느냐 OX 요거만 보시면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기업 자체만 보면은 제가 요건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은 임상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짧게 해도 바이오시밀러처럼 복제약이 아닌 이상 제네릭 이런 게 아닌 이상 최소 9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걸리고 뭐 20년 걸리는 것들도 있고요. 그 이상 걸리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투기적으로 매매하려고 들어갈 종목들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뭐 기존에 뭐 김서현 대표를 뭐 필두로 해가지고 이 연구원분들의 기술력과 실력을 이제 뭐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유전자 치료제 진출에 대해서 나는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개념에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헬릭 스미스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 K바이오 쪽이 잘 되기를 항상 뭐 기원하는 사람이고 잘 되면은 인구 고령화 시대에 우리도 당연히 덕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글로벌 빅파마들과 경쟁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도 이번에 뭐 임상 결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실패는 아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6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쪽으로는 의미를 도출해낸 3-1B 상 정도는 이제 뭐 대성공이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임상 디자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명예회복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좀 믿어주고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투자 자금이 계속 묶여 있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뭐 3년 동안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부 바이오 종목에 내 전 재산을 다 넣고 이런 게 아니고 한 신약 개발 기업은 한 20% 정도 많아야 내가 정말 가능성 높게 봐요. 그리고 정말 이 기업은 투자의 개념으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30% 정도까지만 투자 금액에 나머지 70% 정도는 주도주랑 성장 테마주 쪽으로 해서 이쪽에서 수익을 보면 돼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휴지가 돼도 이 70%로 얼마든지 이 부분은 회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 생각하고 계좌를 두 개로 나누라고 했죠. 제가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여기 매매 계좌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는 투자하는 장기 투자하는 계좌가 있을 겁니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로 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좀 길게 넣어둔다라는 개념으로 회사랑 내가 같이 큰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도주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뭐 매매 기법이나 해서 매매하는 계좌 같은 경우는 요거를 자주 보는 계좌가 되어 있고 투자하는 계좌는 조금 묻어두고 놔두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좀 편안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은 꼭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리를 좀 컨트롤 하시고 주식도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간 종목은 내가 조금 기다려주고 기업을 믿고 기다려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불안하고 못 믿겠다? 그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구분하시면 돼요.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냐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냐 이 부분만 잘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작은 종목들에는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어렵겠죠. 임상 진행하는 비용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들, 중간에 뭐 그런 기업들 많이 나오죠. 특정 기업을 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안정적인 기업들, 자금 조달이라도 좀 원활한 기업들, 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은 문제가 없죠. 이제 임상이 성공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안정성 쪽에서 가능성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정성 같은 경우는 어느 지표에서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헬릭 스미스는 적어도 인정은 받았잖아요. 안정성. 그럼 유효성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니 주주분들께서는 뭐 좀 믿고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중을 좀 제한하면서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다가 뭐 내 전 재산을 넣는다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8만 원 정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주가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8만 원만 이탈 안 하면 여기 회복될 때까지가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바닥 찍고 이제 반등 나온 다음에 21선을 터치할지 아니면 밑에서 기다리면서 21선 내려오는 걸 기다리느냐. 21선이 내려오는 걸 기다린다는 건 이렇게 꺾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먼저 올라가서 21선을 맞이해야 됩니다. 올라타면 좋은데 한 번에 올라타지 못해도 괜찮아요. 터치하고 이중바닥성 만들고 올라탄 다음에 그 다음 8만 원을 노려야 됩니다. 이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주주분들께서는 조금은 안심하고 보유하셔도 된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매도 안 하실 거죠. 그러면은 맞고 이렇게 밀리는데 57,000원도 다시 한번 이탈한다. 한 차례 더 추가 하락 정도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열어는 두셔야 돼요. 열어는 두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환가액이랑 보면은 뭐 5만 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상 뭐 추가적으로 급락이 계속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신라젠하고는 계속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라젠은 애초에 임상 디자인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했고 임상 2상 자체도 실패였고 그래서 삼상은 임상 신라젠의 임상 3상은 어려울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후속 파이프라인이 너무 멀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멀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다. 요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이거는 10%도 10% 정도지 이건 그 이상은 절대 아니다라고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을 믿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이 기업을 믿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10% 정도가 한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헬릭 스미스는 좀 다르죠. 뒤에 후속 임상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니까 그 부분도 믿고 지금 임상도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게 아니고 추가 임상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입장이 좀 다르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는 이제 신라젠처럼 그렇게까지 와르르 무너져서 회복이 어렵거나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두 기업의 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기술력 자체도 좀 차이가 있고 분야가 다르고 항암 바이러스랑 이제 유전자 치료제랑 전혀 다르고 하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업 동향을 읽고 그 다음에 기업의 미래를 읽는 거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임상을 통해서 결과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누가 와도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FDA 관계자들도 이거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바이오 쪽으로는 이제 뭐 거의 뭐 신생국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고 하니 뭐 임상 오염이니 아니니 이런 이슈도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메지온이나 HLB나 뭐 1차 지표 유효성을 뭐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지표랑 이제 뭐 객관적 반응률이랑 쭉쭉 해가지고 나머지 지표들로 해서 이제 FDA에 이제 허가를 받아보겠다, NDA 신청을 하겠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전 세계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명확하게 1입니다, 2입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1입니다, 0입니다라고 나와야겠죠. 1입니다, 0입니다,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낮게 봅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 헬릭 스미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응원을 하고 기대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만원, 8만원 여기 회복되면은 한시름 놓으셔도 된다. 그리고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회복되는 구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악재가 기업에 대해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조금 더 만약에 밀린다, 최악의 경우 살짝 더 밀린다 해도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지부진하게 내려갔다가 회복될 것이냐, 속도의 차이겠죠. 이렇게 속도의 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8만 원 회복되느냐, 요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느냐 차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주가를 잘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 계좌로 따로 계좌를 빼놓으세요. 그래서 자주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간 개념이라면. 그리고 이미 한 차례 급락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기서 밀려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주분들이 조금은 이제 뭐 어려운 시기 다 지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결과까지 다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기업에서 최대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우리는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했으면은 본인들의 장점이 있잖아요. 강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궁지에 물려서 해명하듯이 해명하고 있는데 좀 더 자신감을 내비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자신감 있게 내비쳐서 본인들의 장점을 좀 내비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CEO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HLB 같은 경우는 진양권 회장께서 항상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비치잖아요. 뭔가 엄청나게 이렇게 욕을 먹어도 그래도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인 거고, 뭐 김서영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영자 입장은 아니지 연구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을 좀 더 부각시켜가지고 뭐 자랑도 하고 좀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항상 이게 좀 보수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앨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원대한 포부나 이런 건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면은 주주분들이 안심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불안하신 분들은 반등 나오면은 적당히 조금 줄이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좀 만약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고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자금 조달 원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확인되면은 빠르진 않아도 여기 8만 원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올 테니까 만약에 8만 원 회복 못 한다면 여기서 좀 줄이시던가 만약에 회복을 했다 그럼 10만 원 구간 돌파하느냐가 또 그 다음엔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10만 원 구간 쪽에서 좀 줄이시던가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믿고 가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믿고 가시면 되고 이거는 기업이 증명해 줄 거니까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죠. 기업에서 증명해 줄 거니까 기업을 믿고 가신 분들은 뭐 기업을 증명해 주는 것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라서 여기서 흔들리고 이 구간에서 손절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만약에 정리를 하고 싶더라도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뭐 아주 좋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나온 상황 중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뭐 쏘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은 아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이 종목으로도 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